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 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공부할 이제 기업은 아니고요. 섹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재활용은 돈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2월 19일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중장기 테마 발굴 요 애널 보고서를 보면서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들었고요. ESG 시대 리사이클링 금속 굴기인데요. 자원 재활용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초장기 투자로 이제 지금 저는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보고서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일단은 1차는요. 자원을 광산에서 이제 자원을 채취하는 것을 1차 생산량이라 하고요. 2차는 재활용입니다. 근데 재활용이 쭉 오르면서 광산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약간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왜? 석유가 고갈된다고 했는데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요. 광산을 통한 공급의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편으로 자원 재활용 2차 사업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구리수급만 봤을 때 2030년 갈수록 줄어듭니다. 코발트는요 약간 줄었다가 약간 상승을 하였고요. 리튬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30년까지 이제 계속 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랑은요 1차 광산에서 생산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광산에 부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네 가지 문제가 상존하는데요. 첫 번째, 자원 민족주의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캐나다계 광산 기업의 로열티 인상 문제로 광산 폐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경고를 한 거죠. 외국계 기업한테 이제 그 나라에서 최근입니다. 2022년 12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좌파 성향이 들었는데요. 기존 완화된 증세안을 제시했지만 광산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여전히 높다면서 투자 위축 가능성을 경고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앞에 있는 이제 파나마 정부에서 이 로열티 인상 문제에 대한 이제 광산 폐쇄를 일단 염두에 두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른 그러니까 광산이 없는 나라에 있는 기업이 광산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만약 다른 데를 찾는다라면 실제 채굴까지 긴 시차가 존재합니다. 발견 탐사 연구, 시행성 연구 종료, 가동까지 최대 15년까지 구리 강사마다 15년까지 보는 거, 금 15년, 철광석, 아연 뭐 그거보다 미만이면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긴 시차가 참 참기 어렵고요. 블록화 경제가 시작이 되었죠.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이제 통과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막은 이제 주요 산지인 중국과 러시아를 공산 국가를 배제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광산은 논차이나 중국과 관련 없는 곳에서 주도하지만 재련은 지금 중국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망간, 뭐 니켈, 알루미늄 재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더럽고 약간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보다는 약간 중국 같은 데서 인건비가 싼 데서 하는데요. 아무튼 이쪽에서 재련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미국에서 블록화 경제를 통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 중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력원 대부분을 화석연료 즉 석탄 발전 글로벌 기준으로 60% 중국은 거의 80에서 90% 논 차이나에는 이제 뭐 대략 20%긴 하지만 이러한 광산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이것들이 전부 이 화석연료, 석탄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요. 대표적으로 이 알루미늄만 봐도 탄소 배출량과 전력 소비량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금속 생산 비용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높은 전력, 연료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2차 즉 자원의 리사이클링 이걸 또 이제 좋은 표현으로 도시광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광산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위에 봤던 알루미늄이 이제 자원의 리사이클링 가면요. 탄소 배출, CO2 배출이 많이 줄어들고 에너지도 많이 줄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의 절감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 즉 냉장고, 뭐 세탁기, 2차 전지 배터리, 스마트폰 이 구성 성분을 보면 재활용의 원료잖아요. 냉장고를 리사이클링하면 고철과 플라스틱, 비철 그리고 기타 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세탁기는 고철, 플라스틱, 비철, 기타 그리고 스마트폰은 유리,
비철, 플라스틱, 고철, 기타. 그리고 요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철, 그라파이트. 그라파이트는 흑연이고요. 알루미늄, 니켈, 구리, 강, 망간, 코발트, 리튬. 엄청나게 많은 재료를 당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재활용 시장 전망은 점점 더 증대를 한다. 그래서 1차 광산의 부족분을 2차 광산, 즉 도시 광산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보통 전자 스크랩, 리사이클링 공정은 건식과 습식이 같이 됩니다. 즉 수집, 폐소용 전기 전자기기를 수집해서 파쇄를 하고 이 파쇄를 통해 물리적 선별을 통해 화학적 추출, 전처리, 그리고 화학적 추출, 열분해 처리를 통해서 비철 재련소, 각종 레어메탈, 정제 시설로 가서 추출을 하는데요. 이걸 좀 나눠서 보면 건식 폐배터리로 보면요.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이 있습니다. 건식은요. 전처리, 그리고 해체, 파쇄, 분쇄를 하고요. 배소 공정을 통해서 배소 공정은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150에서 500도의 온도로 전해질 유기용맥을 쪽 빼버립니다. 그래서 한원재, SiO2 등을 넣어서 재련 공정을 합니다. 1000도 높은 그 온도를 통해서 합금과 슬래그를 만들고 습식 공정을 거쳐서 금속 추출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식과 습식이 합쳐진 공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습식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습식은요 전처리, 해체, 파쇄, 분쇄 이를 통해서 침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해체 그 물건을 갖고 와서 해체를 해서 이제 그 용액에 떨어뜨려서 이제 침출을 시키고 그 용액에 침출시킨 후에 분해, 이온 교환, 용매 추출, 화학 침전, 전기 분해를 통해서 금속 추출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현재는 건식과 습식을 같이 한다. 그래서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의 장단점인데요. 사실 이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건식은요 고온 환경이 필요합니다. 대신 산, 침전, 용맥은 습식만 필요하고요. 즉 용액이 필요하지 않죠. 불로 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고 간단한 공정, 높은 효율, 산 알칼리에서 자유롭고 투입 원료의 다양성 허용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리튬 해소 위에 다른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에너지 사용 많고 탄소 배출이 있는데 반면 습식은 리튬 등 더 다양한 물질이 해소가 가능하지만 건식 전처리 없이는 니켈, 코발트, 구리, 리튬 등의 해소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폐호수도 발생하고 고순도 침출 위에 여러 번 공정의 효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공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열분해 전처리, 건식 슬래그, 즉 건식 공정 결합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습식 공정에 비해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빠른 화학 반응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건식 공정을 하면 폐호수 발생이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위해 환경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 대기 방출 제어, CCUS 기술 등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도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습식과 건식이 같이 들어가고요. 근데 무엇보다 재련 기업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투자 관점을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그리고 성일 하이텍, 에코프로가 있는데요. 사실 금속 스크랩, 산업 스크랩, 전자 스크랩, 도시 광산업 경험을 했는지, 원료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는지, 수직 계열화, 즉 이걸 통해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고요. 폐배터리로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배터리 공정에 건식과 습식을 둘 다 할 수 있는지 그 실력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기업 하나하나 또 언급을 해서 또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이런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련 기업은 매출이 발생을 어떻게 하냐면 금속 판매, 프리미엄, 부산물, 그리고 재련 수수료. 그래서 한 4가지 방법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 총액이. 그럼 리사이클은요. 원료를 받아서 스크랩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기업은 이 원료를 받고 리사이클링해서 금속을 판매해요. 금속 판매하면 다시 이렇게 가겠죠. 금속을 통해서 금속 판매, 프리미엄, 부산물, 또 재련 수술. 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기업은요. 하던 그대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